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92장 7절입니다. 오주를 많이 읽으라.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Chant the Jinekju mantra countless times. The Jinekju mantra holds the secret of your practice. 한 줄씩 보겠습니다. 오주를 많이 읽으라. Chant the Jinekju mantra countless times.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The Jinekju mantra holds the secret of your practice. 오주는 진리의 정수, 진리의 혼이 담긴 천지의 진액주입니다. 오주 속에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복록과 수명을 받을 수 있는 주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재난관리와 스마트 양식관리 기술에 대한 장기적 연구 및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산업의 장기적인 적응을 위한 체질 변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9월 11일 발표한 2024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6년 동안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44도 상승해 이는 전 세계 평균 상승폭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동해 표층 수온은 1.9도 상승해서 서해와 남해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수온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2100년까지 한반도 연근해의 표층 수온이 최대 4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탈탄소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동해의 경우 수온이 최대 5도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 생산량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980년대 151만 톤이었던 생산량은 2000년대 116만 톤으로 감소했고 2020년대에는 100만 톤을 밑돌고 있습니다. 양식업 역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발생한 양식업 피해액은 3,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1,947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수산업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25일 시행될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에 따라 해양 및 극지기후 관측망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반도 해역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28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 치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이 청력 손실과 균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김진수 박사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을 수개월간 섭취한 실험용쥐의 귀 내부 속귀가 손상되어 청력과 균형 감각이 저하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9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속귀는 달팽이관, 안뜰기관, 세반고리관으로 구성되며 소리를 감지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팀은 배달용기와 일회용컵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을 실험용쥐에게 4개월 동안 매일 10마이크로그램씩 먹인 결과 쥐들의 달팽이관과 알뜰기관에 0.144 마이크로그램의 폴리에틸렌이 축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폴리에틸렌을 섭취한 쥐들은 청력 측정 시험에서 54데시벨에 반응한 반면
플라스틱을 섭취하지 않은 정상군주들은 더 낮은 31.7dB에 반응했습니다. 균형감각 시험에서도 섭취군은 평균 321.1초 동안 트레드밀에서 달렸으나 정상군은 515.7초 동안 달렸습니다. 또한 쳇바퀴 실험에서 섭취군은 정상군보다 2배 빨리 떨어졌으며 손발의 악력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대뇌 축두엽의 포도당 대사가 감소하는데 연구팀은 섭취군주에서 이 같은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달팽이관과 안뜰기관의 염증 유전자 발현으로 인해 세포가 사멸하고 조직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청 관련 환자는 2019년 95만 명에서 2022년 106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체내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뇌졸중, 심장병,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에서 숨지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사상자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거나 그 수치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 비밀리에 추산한 자료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8만 명, 부상자가 4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방 정보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양국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나라는 전쟁 전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에는 이러한 인구 문제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일부 영토를 확장했지만 전면 침공 이후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해외로 이주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젊은 전문 인력들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도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2001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4,800만 명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2022년 전쟁 발발 직전에는 4천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쟁 이후 유엔은 약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국외로 떠났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영토의 총 인구는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는 급증한 반면 출산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약 25만 명이 숨졌고 출생아 수는 8만 7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더 많은 남성 동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18세에서 25세 남성의 동원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 남성들이 대부분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직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투원의 평균 나이는 43세를 넘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신성을 밝히는 신전인 뇌의 인테리어를 오늘은 색다르게 조망해 볼까 합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아시죠? 신라 경덕왕 때 화강암으로 축조한 석탑인데요. 이후에 세워지는 우리나라 석탑의 모본이 되는 기념비적인 3층 석탑입니다. 국보 21호 석가탑 속 사리암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판 인쇄물이기도 합니다. 3층 석가탑처럼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브레인은 3층 뇌탑이에요. 기억과 학습 등의 이성작용, 희노애락을 비롯한 감정 반응, 호흡과 호르몬 작용 같은 생명 현상 등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모두 3층 뇌탑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뇌는 1층의 뇌관, 2층의 대뇌 변연계,
3층 대뇌 피질의 한 지붕 세 가족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 순서를 밟아서 우리의 뇌는 차곡차곡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 발달 과정을 관찰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태아의 뇌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된 지 3주가 지나면서부터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완성되는 것이 뇌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뇌 변형계가 형성되고 이어서 대뇌 피질이 발달해요. 뇌의 3층 구조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뇌 전체의 기능을 수행해 나갑니다. 고도로 복잡한 인간의 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기에 명확히 3개의 층을 나누어 움직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구조로 뇌를 설명하는 까닭은 그렇게 뇌를 바라보면 인간의 주요한 정신활동인 생각, 감정, 무의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뇌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뇌관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생명뇌입니다. 진화 단계상 파충류 시절부터 생겼으니 가장 나이가 많은 뇌입니다. 석가탑, 사리암 속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같은 존재죠. 이곳에서는 주로 호흡과 순환, 소화, 생식 등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조절해서도 안 되는 기능들입니다. 뇌관은 생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대뇌 피질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눈의 깜빡임이나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고되고 빡세죠? 뇌관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뇌 전체의 생명 현상도 아주 활발해집니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 등 인체의 재생 능력이 활성화되고 건강이나 체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뇌관과 이를 감싸고 있는 변연계는 모두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능에 속하는 힘을 관장합니다. 하여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유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요. 뇌관 주변부에 있어 변연계라 불리는 감정뇌는 진화 단계상 포유류 시절에 생긴 겁니다. 파충류의 뇌가 고작 생명 유지에 급급했다면 포유류 정도의 고등동물 단계에서는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는 감정 반응을 할 줄 알게 된 것이죠. 변연계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관장합니다. 특히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는 좋고 싫음을 결정하며 정서적인 기억 과정에 참여합니다. 감정을 만들고 인식하는 일도 여기서 담당해요. 손원평 작가의 베스트셀러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인데요. 아몬드처럼 생겨서 아미그달라라고 불리는 편도체를 소설 제목에 상징적으로 담은 것이죠. 대뇌의 전두 피질과 변연계의 편도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통제합니다. 시소처럼 하나의 기능이 활발해질 경우 다른 쪽 기능은 저하돼요. 감정뇌인 변연계는 생각뇌인 대뇌 피질에 의해 짓눌리고 억압당하기 쉽습니다. 생긴 지 고작 400만 년 정도 된 대뇌 피질이 2억 년 전부터 있었던 대뇌 변연계를 쪼아대는 것이죠. 쪼그라들어 있는 변연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따라 대뇌 피질의 창조성과 뇌관의 생명 활동은 눈부시게 그 빛을 뿜어낼 겁니다. 뇌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은 모든 동물 중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된 부위예요. 생각뇌답게 여기서는 언어를 토대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두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 오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과 접촉하고 거기서 입수한 정보를 시시각각 대뇌 피질 안쪽의 변연계로 전달해요. 뇌관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뇌라면 대뇌 피질과 변연계는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여 작동됩니다. 따라서 대뇌 피질과 변연계에 관한 한 뇌의 주인인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지시와 선택에 따라서 뇌의 풍경이 천차만별로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구별 생명체 가운데 뇌의 3층 구조와 기능을 인간만큼 뚜렷하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단한 정지도로 이 3층 뇌탑을 잘 운용하여 천지의 열매인 인간의 위격을 여러분들이 찬란하게 드러내시길 축원하며 오늘의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래 훔리 함리 사파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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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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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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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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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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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
생선도 좋아요. 세물 만만 사는
시천도 조화 정정세 불망만사지 지기문기 원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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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유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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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세 불망만사지 지기문기 원이해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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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웅지야 웅지야 웅지사